충격. 미. 대만의 지상군 파병 공식 확인. 중국 완전 패닉. 미국 육군이 공개적으로 대만의 지상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헐적인 항공모함 투입이나 대만 해협 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해군력 위주의 대응으로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군의 도발적 구상에 대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는 최근 발행된 10월호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미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고 평가한 뒤 대만의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미 지상군 주둔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 A2, AD 전략 때문에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 미군이 대만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저널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는 대만과 760km 거리여서 중국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 중국은 수십만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랜드연구소는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 로켓군의 공격으로 대만과 가장 가까운 미군의 거점인 가데나 기지가 분쟁 발발 이후 40일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미 정부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도 2017년 중국은 냉전 시기 소련보다 우월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면서 미군과 동맹군 기지, 물류시설, 지휘소 등이 몇 분 만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51년부터 대만의 연합방위사령부와 군사고문단을 두고 대규모 육해공군 병력을 주둔시켰다. 하지만 1979년 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하면서 모든 병력이 철수했다. 2018년 대만의 미국 대사관격인 제대만협회 AIT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비 업무를 미 해병대에게 맡기려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군이 다시 대만에 주둔한다면 미중 관계가 1979년 이전의 군사적 대치 상태로 회귀하는 셈이다. 중국은 미군이 다시 주둔하려는 낌새를 보인다면 즉시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 국방부는 25일 대만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언포를 놓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만을 향해선 미국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벌일 수 있는 수익 창출원이자 전당포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2. 중 남중국해 또 군사훈련. 미 중국 정찰 강화. 중국이 건국일을 사흘 앞두고 남중국해에서 다시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 침해에 대항해 중국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산샤해 사국은 오는 28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해역 출입은 금지된다. 군사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다. 반면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은 이날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 남중국해 전략태세감지계획 SCSPI을 인용. 전날 오전 9시께 미 해군 정찰기가 중국 남부 광둥성과 푸젠성 연안에서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찰기는 중국 영해기선 47.81 해리, 약 88.54km 떨어진 해역까지 가까이 접근한 뒤 남중국해로 날아갔으며 당시 미 공군 공중급유기 한 대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매체는 이를 두고 미국의 대만 해협 주변 정보 수집 활동이 정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7시 44분께는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공역을 출현해 대만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했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이후 군용기를 동원해 연일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기고문에 대해 대만 민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친 제안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인민해방군은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무력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다. 3. 미 대만 밀월에 열받은 중. 관영 언론, 미. 레드라인 넘으면 전쟁. 주말을 앞둔 지난 25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중국군의 젠-20 J-20 스텔스 전투기가 동중국해 연안에 있는 저장성 취저우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영상이 퍼졌다. 취저우는 미중 갈등의 전장으로 떠오른 대만에서 불과 500km 떨어진 곳이다. 대만은 발칵 뒤집혔다. 대만 언론들은 제-22 취저우에 전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최신 전략무기인 제-20은 취저우에서 대만 작전지역까지 7에서 8분, 수도인 타이베이 상공까지 15분이면 도달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하루 뒤 제-22 등장은 대만 분리주의자들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0은 유령 같은 침공 능력으로 대만 분리주의 지도자들에게 참수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22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군 동부 전구는 지난 18일부터 대만 해협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22 투입됐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로 번지면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시발점은 대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레드라인 무시하면 전쟁. 중국의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다. 이 원칙은 미중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미국이 대만과 통상 문화 등 분야에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대만에 정부 고위 인사를 보내고 최신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대만을 국가처럼 대우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에 무력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놨다. 2005년 제정된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8조는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대만 분리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평화통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대만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마지노선이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쟁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쓰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후시진 글로벌타임스 편집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이슈다. 입법 활동과 정부 간 교류, 무기 판매, 군사자산 활용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대만 독립 성향의 현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미국은 대중 압박 수단으로 대만과 밀착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컨트리로 언급한 건 상징적인 사건이다. 여기에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이 지난 7월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도 지난주 대만을 찾았다.
에이자 장관은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을 찾은 미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다. 대만 방문 국무부 관료 중 가장 급이 높은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용으로 추진 중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의 입안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보란듯이 대만 독립론자였던 고 리덩우이 전 총통을 조문하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미국 일각에선 최근 대만에 지상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군대 주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숭쭝핑은 미중 관계를 1979년 수교 이전의 대립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선 대만 내에서도 논쟁이 있고 집권당이나 야당 모두 반대 입장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